여러분도 혹시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현장에서 43년을 뛰면서 수많은 어르신들 댁에 방문해보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름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못 틀고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며 더위를 견디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본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더위에 지쳐 병원에 실려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만 아셨다면 전기세를 반으로 줄이면서 훨씬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지난달에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77세 이정희 할머니 댁과 송파구의 74세 최병수 할아버지 댁, 두 분 모두 같은 구조의 18평 아파트에 같은 용량과 같은 브랜드의 에어컨을 쓰고 계셨는데요. 한 달 전기요금을 확인해 보니 무려 9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정희 할머니 댁은 14만 3천 원이 나왔고 최병수 할아버지 댁은 고작 5만 1천 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더 시원한 건 최병수 할아버지 댁이었죠. 제가 수십 년을 일하면서 본 사례 중에서도 정말 큰 차이였습니다. 이 두 분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답은 바로 에어컨의 종류와 사용법을 알고 있느냐였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본인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껐다 켰다 하셨고 결국 전기세만 많이 나오고 시원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최병수 할아버지는 본인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는 걸 알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계속 켜둔 채로 설정만 조절해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기세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비싼 전기세를 내면서 더위를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43년 현장에서 4만 대가 넘는 에어컨을 만지며 얻은 진짜 노하우만 전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거짓말 아니냐 하시지만 저에게는 그런 걸로 장난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의 종류 구별법부터 실외기 관리, 온도와 습도 유지 방법, 계절별 관리법, 그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에어컨 설치와 수리 경력 43년의 박노식입니다. 반평생을 현장에서 보냈고 대한민국에서 다뤄본 에어컨 종류와 모델만 해도 수백 가지입니다. 오늘 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종류를 아는 것이 절약의 시작입니다. 여름철 전기세를 아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에 설치된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절약하려고 해도 방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더 많은 전기세를 내게 됩니다. 저는 43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 간단한 구분 하나만으로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를 수백 번도 넘게 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본인 집 에어컨이 어떤 형식인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인버터형은 2011년 이후에 나온 제품으로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출력을 줄여서 적은 전력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래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가 적게 듭니다. 반대로 정속형은 켰다 껐다를 반복해야 절약됩니다. 온도에 도달하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버터형과 정속형의 사용법이 완전히 반대라는 점입니다. 인버터형은 껐다 켜면 손해이고 정속형은 계속 켜두면 손해입니다. 인버터형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처음 30분은 24도로 빠르게 냉방하고 그 후에는 27에서 28도로 올려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켜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정속형은 처음 1시간은 22도로 빠르게 식히고 그 다음 25도로 1시간 더 돌린 후 꺼두고 2시간 후에 다시 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인버터형을 정속형처럼 사용해 한 달 전기세가 18만 원 넘게 나온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고 나니 다음 달에는 6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본인 집 에어컨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외기 관리가 절반의 승부입니다. 여러분이 전기세를 줄이고 싶다면 실내기만 보지 마시고 밖에 있는 실외기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외기 주변에 빨래 건조대, 화분, 창고 물건이 가득하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열이 쌓이고 에어컨은 힘만 쓰고도 시원하지 않으며 전기세가 2배로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니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실외기 주변 1m 안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앞쪽과 위쪽이 뻥 뚫려 있어야 합니다. 둘째, 차광막을 설치하면 온도가 6도 내려가고 전기세는 20% 절약됩니다. 단, 위쪽으로 50cm는 띄워야 공기가 순환됩니다. 셋째, 2주에 한 번 청소를 해주세요. 핀 사이에 먼지가 쌓이면 열이 못 빠져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진공 청소기나 칫솔로 살살 닦아주세요. 물은 절대 뿌리지 마세요. 넷째, 고무 받침대를 깔면 진동과 소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파트 민원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여름에는 실외기 바닥에 물을 뿌리면 주변 온도가 3, 4도 내려갑니다. 다만 실외기 안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전기세가 놀랍게 줄어듭니다. 온도와 습도만 지켜도 건강과 전기세가 달라집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켜는 이유는 단순히 시원하자고만 하는 게 아니죠. 더위를 이기고 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온도와 습도를 잘못 맞추면 몸이 더 아프고 전기세도 더 나오게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43년을 다니면서 온도와 습도만 잘 지켜도 건강도 지키고 전기세도 아낀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평균 체온이 젊은 사람보다 0.5도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26도에서 시원하다고 느낄 때 어르신들은 28도에서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무조건 온도를 낮추면 좋다고 생각하셔서 23도, 24도에 맞춰놓고 주무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82세 김순희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죠. 그러다 새벽에 오한이 오고 몸이 굳어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28도에 맞추고 주무시니 훨씬 편안하게 자고 전기세도 절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외 온도차입니다. 밖과 안의 온도차가 5도 이상 벌어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오르고 관절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만 고혈압이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6세 박영호 할머니도 실내 온도를 너무 낮췄다가 거실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 온도입니다. 밤에는 체온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28도에서 29도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벽에 몸이 굳어 잠에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수면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훨씬 개운합니다. 네 번째는 습도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실내 습도가 40에서 50%로 떨어집니다. 이때가 가장 쾌적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체감 온도가 3도 정도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온도를 더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건조하고 코가 막혀서 답답해지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관절 주변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습도 50%에서 관절염 통증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송풍 모드입니다. 에어컨을 끄기 전에는 반드시 송풍 모드로 1015분 정도 돌려서 내부를 말려주세요. 그래야 곰팡이나 냄새가 생기지 않고 습도도 안정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81세 김명자 할머니도 이 습관을 들인 뒤로는 에어컨 냄새도 없고 관절염도 덜 아프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온도와 습도만 잘 지켜도 몸도 편하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28도와 습도 50%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름이 훨씬 달라질 겁니다. 정부 지원금과 계절별 점검은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정부 지원금과 계절별 점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챙겨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입니다. 여름철에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9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달 2,000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매달 4,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작은 돈 같지만 1년이면 5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제는 계절별 관리입니다. 봄에는 반드시 필터를 청소하고 곰팡이를 닦아내야 합니다. 겨울 동안 쌓인 먼지를 그대로 두면 여름 내내 냄새가 나고 알레르기까지 생깁니다. 냉매가 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냉매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여기서 냉매는 에어컨 안에서 차가운 바람을 만들기 위해 도는 가스입니다. 냉매가 충분히 있어야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모자라거나 새어나가면 바람은 나오지만 덥고 습하기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냉매는 에어컨의 피와 같아서 피가 없으면 사람이 힘을 못 쓰듯 냉매가 없으면
에어컨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냉매가 새는지는 집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시원하지 않고 미지근하거나 실외기 쪽 연결 부위에 기름 자국이나 하얀 가루가 보인다면 냉매가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세 김영자 할머니도 왜 이렇게 바람이 덥지? 하셔서 가보니 냉매가 거의 빠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새는 부위를 막고 냉매를 채워드리니 방이 금세 시원해지고 전기세도 확 줄었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냉매를 직접 만지거나 아무 데서나 가스를 사서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사님이 오셔서 새는 곳을 막고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채워야 합니다. 냉매도 종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R20이라는 냉매를 썼지만 요즘 인버터형 에어컨은 R415라는 냉매를 씁니다. R415가 더 효율이 좋고 환경에도 덜 해롭습니다. 냉매가 새는 걸 그냥 두면 전기세는 더 많이 나오고 기계도 망가집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점검해 두시면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냉매가 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결 부위에 기름 자국이나 하얀 가루가 있으면 새고 있는 겁니다. 여름에는 배수 호스를 확인해 물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광주에 사시는 78세 이정복 할아버지는 배수 호스가 막혀서 물이 역류해 에어컨이 고장났었습니다. 호스 끝에 망을 씌워두면 벌레가 들어가지 않아 좋습니다. 가을에는 반드시 송풍 모드로 3시간 이상 돌려서 내부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으면 겨울 동안 부식됩니다. 겨울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방안 커버를 씌우되 통풍구는 막지 않도록 해주세요. 서울에 사시는 75세 김영자 할머니는 방안 커버를 너무 꽉 막아놔서 다음 해에 에어컨이 고장나셨습니다. 통풍구는 꼭 살려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절별 점검만 잘해도 에어컨 수명이 2배로 늘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79세 최명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모두 지키시면서 여름마다 전기세가 7만 원 이상 줄고 고장도 한 번 없었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챙기세요. 정부에서 주는 돈도 받고 에어컨도 오래 쓰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풍기와 시간대별 요금 전략으로 20% 더 절약하는 법. 여러분, 에어컨만 잘 써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지만 여기에 선풍기와 시간대별 전략을 더하면 전기세가 20% 이상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잘못 사용하시거나 시간대별 요금을 모르셔서 기회를 놓치십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풍기와 에어컨의 바람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사람에게 직접 향하게 켜두십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선풍기는 천장이나 벽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 공기를 순환시켜야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하면 방 전체의 공기가 섞이면서 체감 온도가 3도 정도 더 낮아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이정옥 할머니는 선풍기를 사람 쪽으로만 두셨다가 제가 천장 방향으로 돌리시라 알려드린 후 방이 더 시원해지고 에어컨 온도를 2도 높일 수 있었다며 전기세가 한 달에 7,000원 넘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서큘레이터의 효과입니다. 서큘레이터는 선풍기보다 공기를 20% 더 빠르게 순환시켜줍니다. 방 안의 온도를 골고루 맞춰주고 시원함이 더 오래갑니다. 가격도 2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서큘레이터 하나를 놓고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유지한 집이 선풍기 없이 24도로 쓰던 집보다 전기세가 3만 원 이상 적게 나왔습니다. 셋째, 선풍기와 에어컨의 전기세 비교입니다.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도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반면에 에어컨은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기세가 7%더 나옵니다. 즉, 선풍기 하나를 잘 돌려서 에어컨 온도를 2도만 올려도 한 달에 1만 5천원 정도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값은 금방 뽑는 셈이죠. 넷째,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이입니다. 많이들 모르시지만 심야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이 더 저렴합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2030%더 쌉니다. 그래서 밤에는 에어컨을 충분히 돌려서 집을 시원하게 만들고 낮에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돌리며 온도를 조금 높여도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세 김태호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쓰신 후 여름 한 달 전기세가 2만 원 이상 줄었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낮과 밤의 설정 온도 차이입니다. 낮에는 27에서 28도로 유지하시고 밤에는 28에서 29도로 올려서 주무시면 됩니다. 낮에는 바깥에서 열이 들어오니 선풍기와 함께 써야 하고 밤에는 심야 전기요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낮 동안 집을 비우실 때에는 커튼을 꼭 치고
창문 틈새를 막아두세요. 햇빛과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 에어컨이 힘을 덜 씁니다. 이렇게 선풍기, 서큘레이터, 시간대별 전략을 활용하면 전기세를 20% 이상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름을 훨씬 시원하고 가볍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선풍기의 방향을 바꾸고 서큘레이터를 준비하고 심야 전기요금대를 활용해 보세요.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만원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고장 예방과 긴급 상황 대처법. 여러분, 여름 한복판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정말 난감하죠. 숨이 막히는 더위 속에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수리기사님을 불러도 성수기라 예약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수리 현장을 다니며 여름철 고장을 예방하는 법과 고장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법을 수없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름철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이유는 과부하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풀가동을 하게 되는데 실외기가 숨을 못 쉬거나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과열돼서 멈춰버리기 쉽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76세 김정수 할아버지도 실외기 위에 빨래를 널어둔 채 에어컨을 틀었다가 한여름에 에어컨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한테 배우신 대로 주변을 비우고 차각막을 설치하시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가장 흔한 고장 증상과 원인을 알아두세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바람이 미지근하면 냉매가 새거나 필터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이 약하게 나오거나 물이 줄줄 새면 배수 호스가 막혔거나 실내기 쪽이 결로된 겁니다. 소음이 심해지거나 떨림이 느껴지면 실외기 받침대가 기울어졌거나 팬이 먼지에 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예방을 위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해 주세요. 실외기 주변은 항상 비워두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천이나 판, 덮개인 차각막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에어컨을 끄기 전에 1015분 정도 송풍 모드를 돌려 내부를 말려주면 곰팡이와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장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전원 차단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켜보세요. 간혹 과열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터를 꺼내 먼지를 털어주고 다시 끼우기만 해도 바람이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 호스 끝에 이물질이 막혔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젓가락으로 살짝 빼주면 물이 한 번에 빠져서 해결됩니다. 다섯째, 긴급 상황 시 대체 방법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함께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고 물에 적신 수건을 몸 위에 올리면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대각선 방향으로 바람길을 만들어주면 훨씬 시원합니다. 밤에는 심야 전기요금을 활용해 다시 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째, 에어컨 사용 중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세요. 물이 흐른다고 해서 바로 물을 들이붓거나 과도하게 두드리거나 강제로 팬을 돌리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고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고장의 70%는 사소한 관리만 잘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9세 최동철 할아버지는 여름마다 에어컨이 자주 멈춰서 불안해하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모두 지키신 후에는 3년째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고장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해보세요. 고장은 예방할수록 좋고 혹시 멈추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 에어컨은 잘 관리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본인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만 사용하셔도 여름철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훨씬 시원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대로 실천해 보시고 전기세가 줄거나 몸이 더 편안해지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해봤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생활 속 절약 정보와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이겨내시고 늘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